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 환지 처분에서는. 그건 좀 전에 본 것처럼 나 하나의 가격이 종전에서 바뀌었을 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B와 C도 영향을 받아서 더 가격이 다운되니까 이 B, C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환지 방식 사업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또 감정평가 협의회가 또 있어요. 주민들로 구성된 감정평가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먼저적으로 한번 주민들의 이 대표들이 그 가격들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지와 다음에 하게 되는 환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평가도 사실상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 수용 방식과 그 환지 방식, 환권 방식이 좀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공용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어찌됐든 방법이 좀 다르다. 그것은 공용 수용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가치만 보장하면 되지만 환지는 모든 사람들이 출자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그 출자 비율을 함부로 쉽게 변경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도시개발법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8조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28조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에요.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환지 설계, 환지 명세서, 또 청산 대상 명세, 또 채비지, 보류지 명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여기에 28조 2항에 보면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농지가 대부분이니까 토질, 수리, 즉 물이 어떤 형태로 좋은 토지였느냐 이런 것은 종후 토지는 상관이 없죠. 종후 토지는 다 대지로 바뀌어 있으니까 다 대지나 뭐 상업용지 이런 걸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평가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종전 토지는 이런 토질이나 수리라든가 뭐 이용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하게 돼 있는 거고요. 또 3항에 사업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지역에 있는 조성토지들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이게 돼 있어요. 즉 조성토지, 나중에 조성하게 종후토지들, 이 종후토지들의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들과 전문기관 구성되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한 걸 가지고 주민들이 주축이 된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많이 나죠. 왜냐하면 뭐 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토지들에 대해서 가격이 아무래도 종전 토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종후 토지 낮추려고 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도 굉장히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약이라든가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면 종전자산, 종후자산, 또 비례율이 어느 정도다라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결국은 조합은 인가를 받습니다. 환직의 인가.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 보시고요. 쭉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나중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40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 이 공사를 완료한 거죠. 그러면 어떤 측량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러면 그 공사 완료된 것을 일반에게 공람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는 이제 공사 결과하고 실시계획하고 내용하고 맞는지 이런 맞게 되면 결국은 그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실시계획에서 내용과 나중에 공사를 끝낸 내용이 도로는 5m인데 5m를 제대로 했는지 또 공원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시설 설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준공검사를 가지고 받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서야 이제 모든 게 당초 실시계획에서 했던 내용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새로운 토지로 이제 당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구나 라고 준공검사가 되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측량을 합니다. 한 번 더 측량을 해요. 왜냐면 이제 실제의 옛날에 기존에 이제 실시계획에서 여기서 있었던 문제는 어찌됐든 이제 컴퓨터상에서 좌표상에 이제 주신 거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된 현장에서 좌표를 찍어서 그 면적을 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종전의 토지대장과는 달리 새로운 토지대장, 확정 측량이 된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환지 처분에 이거 해서 등기를 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지 처분하게 되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환지 처분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토지대장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등기 신청만 해서 소유권을 종전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환지받으면 이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종전 토지에서 종후 토지로 이제 새로운 토지로 바뀌면 되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부족, 청산금 이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이제 또 됩니다. 그래서 41조에 보시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본, 즉 평가를 했는데 100만 원인데 내 토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딱 맞을 수가 없잖아요. 102만 원 될 수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105만 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9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청산금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산금이라는 것은 환지 처분 시에 효과가 발생돼요.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종전에 1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내가 받아보니까 뭐 102만 원이더라. 그러면 여기 105만 원이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비례율을 곱해서 나머지 나온 금액하고 과부족을 정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3조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14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척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즉 환지 처분이 되면 14일 이내에 종전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소유자가 이전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적게 받은 사람들은 감가보상금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청산금의 징수, 교부 등 46조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준공검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환지에 대한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을 보고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렸어요. 즉 간단하게 드렸고 하지만 주요 골자는 환지는 종전 토지와 종후 토지를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출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토지 취득하는 비용은 상당히 절감이 되죠. 오직 공사비하고 그 위에 있는 지정 물건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자들이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도시개발법에서 거의 이제 많은 비중이, 옛날에는 도시개발법이 공용 수용 방식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사업이 한 60% 되고 공용 수용 방식이 40%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환지 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칠판에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았겠는데 지금 여건상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환지 사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 수준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법조문들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확인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법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 큰 흐름만, 세부적인 건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건 다시 전화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고, 큰 흐름만이라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절차에 의해서 또 환지 방식이 왜 상대적 비율을 정하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그런 정도만 아신다면 오늘의 학습 효과는 성과를 이뤘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는 어찌됐든 이제 이런 환권 사업까지 가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법조문을 보면서 감정평가 실무 규칙이 있습니다. 그 법조문을 보면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법조문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환권 사업, 도시 정비 사업의 이런 흐름, 또 그 감정 평가의 중요성, 이런 환지 방식과 또 환권 방식은 방법이 좀 감정 평가가 또 많이 여러모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법조문,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 법조문을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